를 무릉도원으로 이끄는 노래 탑4 먼저 딕펑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딕펑스의 첫 번째 무릉도원송을 공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노래는 널 붙잡을 노래. 이 곡이 첫 정규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수록곡이에요? 네. 타이틀곡도 아니고 수록곡을, 물론 뭐 노래마다 다 의미들이 남다르겠지만 이 노래를 첫 번째 무릉도원송으로 고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공연이나 행사를 할 때 좀 신나게 오늘을 좀 달려야 된다. 그럴 때 항상 오프닝으로 문을 열 때 하는 네. 곡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픽을 해봤죠. 네. 근데 이 노래 가사가 굉장히 조금 속 좁은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맞아요. 네. 헤어지자고 말하는 연인에게 내가 사준 반지와 선물을 다 돌려달라고 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딕펑스다운 어떤 뭔가 그 독특한 마인드를 담은 그런 가사인가요? 약간 이제 뭐 뻔한 이별 얘기를 쓰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 때. 그러니까 남들이 안 쓰던 거를 좀 해보자 네. 했을 때 이제 네, 제가 썼습니다. 네, 제가 김수영 씨가 가사를 제가 썼고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부모님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게 군부치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줘라.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런 가사를 한번 써본 거예요. 이게 헤어졌는데 영감이에요, 경험이에요? 영감입니다. 영감이에요? 영감이에요. 반드시 영감이어야만 합니다. 영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험담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영감입니다. 근데 영감입니다. 예, 영감인데 재흥 씨가 쓰는 곡들이 대체적으로 약간의 그 찌질함이 있거든요. 진짜요? 거의 저희는- 대부분의 가사가 네, 저희는 항상 재흥 씨가 네 경험 아니냐 그러면 항상 친구 얘기라고. 진짜 다 친구 얘기, 제 얘기는 한 개도 없습니다. 되게 좀 독특한 게 락밴드의 필수 요소로 갖춰져 있는 그 기타가 없는 밴드예요. 그죠? 기타가 없었잖아요. 기타가 없어요? 자, 기타 대신에 이제 키보드, 건반이 메인이 되는 그런 펑크 락 밴드인데 처음에 팀 멤버 결성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대학교 동기인 태연이랑 재영이한테 밴드를 하자고, 이런 밴드가 있으니 뱀펄즈 5라는 밴드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미국의 그런 밴드에 한국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밴드가 별로. 네네. 그래서 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죠. 네. 지금까지 일단 원래는 이 밴드가 저희가 스터디 밴드였어요, 사실.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고 네. 뭐 팬들도 생기고 앨범까지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본업이 돼버린 케이스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그 태연 씨가 재영 씨 처음에 들어올 때 영입할 때 반대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반대라기보단 이게 마음에 안 들었었죠. 다른 베이스라면 어떨까? 아니 그러니까 그 단순히 뭐 개인적으로 뭐 관상이라든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없고 이제 아니 그거 맞아요. 그게 제일 그게 제일 큰 이유였어요. 반상학적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 때 스타일이 굉장히 좀 독특하기도 했고 좀 이제 날카로워 보였어요. 네네. 그래서 저 사람이랑 팀을 하면 나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같이 팀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착한 친구고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고 알게 됐죠. 다른 매력을.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홍대를 주름 잡던 홍대 아이돌 시절에 발표한 딕펑스의 마이 프리셔스 이은 이제 두 번째 무릉도원송 어떤 곡일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어머나, 굉장히 의외네요. 갈 길은 아직 머니까. 자, 의외의 곡이 나왔습니다. 2007년 발표한 이적 씨의 3집 앨범 같이 걸을까라는 곡이죠. 자, 의외의 곡인데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이 노래가 이제 저희가 슈퍼스타 K4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슈퍼세이브라는 그쵸. 거기 제도로 해서 저희가 다시 올라가서 그때부터 약간 하위권이었다가 상위권으로 좀 올라가게 된 좀 계기가 됐던 곡이라 저희한테는 좀 뜻깊은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네. 거기서 곡을 고른다라는 건 사실 선곡도 대단한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잘하는 거를 더 가다듬어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텐데 일종의 모험인데 이 노래가 사실 막 오디션 곡 같진 않잖아요. 예. 이 곡을 그 모험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이 곡 들었을 때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제가 듣고 사실 현우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면 우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연습하면서. 그래가지고 좀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었죠.
네, 안 좋았으면 이제 좀 힘들었을 뻔했는데 그래도 뭐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박가람 네. 씨가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아니 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 왜요? 이 곡을 해서 떨어진 다음에 저희가 슈퍼세이브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 그쵸, 전 그쵸, 그것까지 그쵸.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럼 잠깐만 이 곡으로 그러면 이 곡으로는 네. 점수를 잘 못 받아서 떨어졌다가 네네네. 심사위원회 슈퍼세이브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 네네네네.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태연 씨는 아까 보니까 무슨 말을 관상도 보더니 뭐 약간 사주도 보고 뭐 점성술 미래도 보고. 이런 야. 거 공부하세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아, 근데 이때는 뭔가 좀 촉이 왔던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이 노래는. 아니 확신이 있었군요. 그래도 내가 올라갈 수 있겠다는 맞아요, 확신이. 무릉도원송 맞네. 그러네. 네. 자, 이렇게 딕펑스의 다음 무릉도원송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렇죠. 이 노래가 빠질 수가 없죠.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했어요. 네, 청춘하면은 뭐 딕펑스 하면 청춘이라는 공식을 성립하게 해준 그 노래입니다. 이 곡이 벌써 발매된 지 10년이 됐네요. 오래됐어요. 우와. 일단 이 노래는 진짜 저희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활동할 수 있던 원동력이 된 곡인 것 같아요. 진짜 이 노래 없었으면은 아마 그 전에 관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청춘 밴드라는 이 수식어를 딱 붙여주신 저희 대표곡이라고 생각이 들죠. 네. 네, 이 앨범이 이제 발매 전부터 인기가 뜨거웠는데 언제 가장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때 저희가 앨범 판매량이 좀 높았었어요. 이때가 이제 조용필 선배님이 바운스 바운스, 나왔을 딱 예. 그때였거든요. 네네. 조용필 선배님이 1등이셨고 저희가 2등이었습니다. 우와. 근데 물론 그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 뭐 네, 그래도 2등 했다는 거에 그럼요. 굉장히 뭐 기분이 좋았죠. 너무 좋았죠. 조용필 씨 바운스를 이은 앨범 판매 2등이면 그거 진짜 대박인 거죠. 그럼요. 네. 벌써 조용필 선배님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아직 멀었죠. 예.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그런 인기 때문인지 멤버분 가운데 일부가 연예인병에 굉장히 심하게 걸렸다고. 김태현 씨죠? 아니요. 그 당시 때는 사실 누구나 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뭐 일화들이 좀 있죠. 그래도 누가요? 아니 뭐 이게 연예인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알아봐 주시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옆에서 한 여성분이 되게 이렇게 쑥스럽게 죄송한데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셀카로 이렇게 딱 찍으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뭐 하시는? 저희 좀 찍어달라고. 와 대박이다. 네,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어떻게 하다가 장난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게 네. 우와. 왜냐면 거기가 당황했겠다. 약간 그런 착각을 이제 했던 때가 있었죠. 네. 근데 그건 연예인병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착각이. 착각이 뭐 충분히 오해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네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방송 관계자분이 A4 용지를 딱 들고 저한테 내미시더라고요. 아유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딱 받았는데 어머나 코로나 자가 음성 확인서 온 거예요. 내가 코로나 음성이라는 거를 서명을 하려는 거야. 난 사인인 줄 알고 맞아.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하고 봤는데 코로나 자가 음성 확인서 아이고.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적이 그런 있어요. 일 많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딕펑스의 무릉도원송 이제 마지막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명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마지막 곡이 준비하고 있을지 마지막 무릉도원송을 공개합니다. 조용필의 단발머리. 가왕 조용필 씨의 노래가 나왔네요. 그러게요. 그 바운스 판매량을 못 이겨서 이 노래를 선택을 한 건지 이유가 뭔지는 궁금하지만 딕펑스가 마지막 무릉도원송으로 조용필의 단발머리를 골랐어요. 네. 저희가 이 노래를 옛날에 불후의 명곡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행사장이랑 공연장에서 많이 불렀어요. 네네. 그리고 또 특히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때 나이가 좀 많으시거나 너무 어리시거나 할 때 이 노래 부르면 다들 호응을 엄청 잘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는 좀 잊을 수 없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너무 많이 했고. 공연 행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셋이 없었어도 야 단발머리 하면 분위기 좀 좋아지고 네네. 네 그런 곡이에요 저희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고 네. 공연장이나 행사장에서는 확실히 반응이 오는 필살기 곡이죠. 같은 네. 노래군요.
이 노래를 제가 지금 이제 그 MC를 하고 있는 2014년에 방송된 불후의 명곡 밀리언셀러 특집에서 경연곡으로 부르셨는데 전에 듣기로는 2014년 당시에 굉장히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아니 딕펑스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때 당시에는 밴드가 아니라 거의 뭐 퍼포먼스 팀이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당시에 뭘 했나요 많이?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시도하셨다고. 뭘 했어요? 그때 진짜 파이팅 넘쳤죠. 와. 예, 막 사물놀이패 같은 거 한번 엄청 막 뛰어나오게 했었고 네. 서커스 동춘 서커스 같이 섭외해가지고 노래 안 하고 서커스 한 적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치 깍두기라는 노래를 할 때였는데 네, 김치 네, 깍두기. 네. 네, 그때는 이제 무대에서 김치 한번 담그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무대 네, 노래하는 무대 위에서? 네, 무대 위에서 김치 한번 담그고 약간 이런 거를 좀 했었어요.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그때 MC였던 문희준 씨가 김치 한번 담가보는 거 어떠냐고 김치 장난스럽게 깍두기 부르면서. 네 장난스럽게 던진 거를 진짜 저는 담갔어요 그때. 형도 막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랬죠. 당일날 희준이 형이 야 너 진짜 그럼 어떡해? 아니 왜냐면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막 다음 팀들이 올라가서 막 토크 대기에서 무대에서 김치 담근 사람 누구냐고 지금 냄새 막 장난 아니라고. 마늘 냄새가. 네,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막 약간 죄송했어요. 본의 아니게 좀 폐를 끼치곤 했었죠. 아 네. 재밌다.